자,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코너가 아마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새 코너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와 함께 여론의 향방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코너명이 이달의 민심.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네. KSOI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인사이트 K의 배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돌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인사이트 K를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는 자료 분석하는 곳이죠? 그렇죠. 주로 이제 뭐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뭐 여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유튜브와 관련해서도 뭐 분석, 예. 또 관련된 설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론을 이제 조사를 하는 곳은 KSOI인데요. 네. 김현정의 뉴스쇼 자체 의뢰로 KSOI가 여론을 돌리는데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쓰기로 했어요. 이게 전화 면접 방식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뭐 조사 방법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하게 되면 응답자들도 뭐 성별도 속이기가 힘들고 나이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버튼을 누르는 방식도 물론 솔직하게 최대한 하려고는 할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면접원이 조사하는 것만큼의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뜨르릉 전화 걸어가지고 딱 받으면은 저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그건 뭐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로 알 수가 있으니까 나이도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렇죠. 차근차근 물어가는 방식이 이게 전화 면접 조사.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니까요.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1,000명 넘게 조사를 해서 전국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 이달의 민심 이번 조사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CBS 의뢰로 10일과 11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9명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2.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7,94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00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부터 한번 보죠.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 이게 왜 관심이 되냐면 그제 발표된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나온 첫 조사가 이번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저도 무지 궁금해요. 많이들 궁금하시겠죠. 윤석열 총장이 가장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 조사에서는. 자, 그런 이유가 먼저 질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예.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대부분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보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심상정, 김경수, 김종인 또 따로 별도 보기로 그 외에 다른 후보, 지지 후보가 없다. 또 모름, 무응답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걸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렀어요. 또 로테이션,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부른다면 어떤 때는 네. 이낙연이 맨 위, 어떤 때는 김종인이 맨 위 이렇게 계속 네. 돌아간다면서요. 면접원들이 이렇게 보기를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특정 후보가 제일 처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이 좀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걸 고려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질문. 순차 효과라고 앞에 이야기를 하면 그 후보 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표 보여주십시오. 네. 이낙연 21.1%, 이재명 20.9%, 윤석열 11.1%, 홍준표 3.9%, 안철수 3.5%, 오세훈 2.4%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밑으로 유승민 1.6, 원희룡 0.8, 심삼정 0.8, 김경수 0.7, 김종인 0.7, 지지 후보 없음 23.3. 아니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11.1? 그러니까 3위이고 격차도 꽤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이건 뭐 순위를 꼭 따져서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뭐 오차 범위가 뭐 서로 간에 격차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순위를 매기긴 참 쉽지는 않지만 앞서 이른바 수치상으로는 가장 높았던 이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뭐 추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윤 총장의 상승세가 모든 조사에서 뚜렷하다는 것, 모든 조사에서 3강 안에 들고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네. 다만 1위로 나온 이제 그 조사와
다른 조사와의 수치 차이가 좀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조사도 그렇고 그렇게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질문 방식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길 리서치 조사가 높았던 윤석열 총장의 이 결과가 높았던 그 조사는 여야 후보들의 보기가 몇 명 안 됐어요. 특히 이제 야권 후보들이 별로 포함되지 않았기 거의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근데 이번 네. 우리 CBS 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론되는 후보를 다 포함을 했고 또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리 조사를 보면은 이 지지 후보가 없다가 23.3%. 예. 이 중에서 한 절반 가량은 보수 성향 일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간다면 이 쿠키뉴스 또 한길리서치 조사와 비슷해져요. 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우리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것이었고 또 한길리서치와 쿠키뉴스의 조사는 일부는 유선 면접원이 직접 했지만 네. 무선 자동 응답 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약 70% 가까이. 조사 방법도 이것도 달랐고 영향을 미칠 보기 수가 제시도 있습니다. 달랐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선 자동 응답 조사로 실시하는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 지도 조사 오마이뉴스와 함께 그 조사와 거의 한길과 쿠키가 비슷했다. 그것은 조사 방법의 영향도 조사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추이를 보시라 그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선 이런 식으로 순위와 수치가 나왔다는 거. 두 그리고 번째로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느냐. 1번 김현정 뉴스쇼, 2번 김현정 뉴스쇼, 3번 김현정 뉴스. 이러면 우리가 1등이죠. 좀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네. 보기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달의 민심 두 번째 조사 항목은 뭐였나요? 네. 두 번째는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제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응답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1번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 보궐선거를 치러지는 이유가 여성들에 대한 추행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여성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관심 가는데 투표 네. 보여주십시오. 결과.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감한다. 여성 후보 당일론에 대해서 공감한다 49%, 공감하지 않는다 48%로 팽팽했는데 와, 이건 진짜 팽팽하네요.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공감 비율이 높겠죠. 여성들이 왠지 여성 후보 내자는 쪽에 표를 던지셨을 것 같은데 분석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여성이 높았습니다. 여성이 높았어요? 예, 공감도는 절반이죠. 여성을 내야지 뭐 남성들이 뭐야 이렇게 이제 나는 반응이 나왔는데 주목할 부분은 지역별로는 이제 호남에서 높게 나왔는데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공감도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여성을 좀 내자 이제는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또 고무적으로 보이고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정의당 그러니까 이른바 범여권에서는 공감도가 높았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공감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야권이 기득권 내려놓고 빅텐트에서 만나자.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야권 재편론인데 네. 야권 재편론에 대한 질문도 했죠. 그렇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 야권 재편론, 야권 빅텐트론인데 요즘 또 캠핑철이니까 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유머를 좋아하시는군요. 차박도 하고 이러던데. 네. 지금 상황에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번이었고 2번 야권이 새로운 정당으로 재편돼야 된다. 3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결과를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36%. 근데 야권이 새로운 정당으로 재편돼야 된다. 27.5. 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27.3.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권이 뭔가 변화해야 된다가 절반 이상입니다. 포함 이제 더해 보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권 입장에서는 빅텐트 덩치가 커지면 배 소장처럼 덩치가 커지면 두렵거든요. 일단 경계를 해요. 그런데 야권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국민의힘이 또 국민의당과 서로 연대하고 긁어모을 대로 보수의 지지층들을 빡빡 긁어 모아야 대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야권 재편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여권 지지층들은 이 부정적인데 반해 야권 지지층들은 긍정적인데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네. 지금 36, 27.5, 27.3이면 이거는 야권 재편 빅텐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압도적으로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여기서는 여권 지지층의 의견은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고 야권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떤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라고 답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가 가장 높았고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경우가 46.5%. 아. 네, 5%. 반면에 그 기득권 내려놓고 뭉치자는 빅텐트에는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9.2%가 국민의힘으로 뭉쳐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46.5%가 가장 높은 비율로 새로운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각 정당의 이익대로 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야권 빅텐트, 야권 재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권에서. 보궐선거 전에는 혹 안 될 수도 있지만 대권은 또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진보 또 보수 또 진영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궐선거 때 안 된다면 네. 대선을 앞두고는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보궐 때는 쉽지 않아 보여도 대선 때는 그렇죠. 빅텐트가 네. 그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는 것까지는 야권 지지층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 몸부림을 쳐야죠.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네. 이달의 민심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저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 조사도 했죠, 우리가. 있었습니다. 네, 12월 달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을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봤는데 네.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오히려 규제를 보완해야 된다가 90.1%로 나타났습니다. 아, 지금 이제 완화될 거거든요. 곧 그러니까요. 12월부터.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네. 오히려 규제를 보완해야 된다. 네. 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 90.1%가 예. 지지.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자전거 도로로도 앞으로 이제 12월부터는 달릴 수가 있고 네. 만 13세 이상은 면허가 없어도 되고 또 헬멧이 권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헬멧도 의무로 해야 되고 좀 더 안전장치가 보완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좀 국회가 귀를 네. 기울여야 될 여론이네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이 전동 킥보드 완화하자 쪽에 손들었던 분들한테 네.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안 타봐서 잘 모르고 이거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의무적으로 김현정의 뉴스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든지 전동 킥보드를 한번 타보시든지 네. 여론이 이렇다는 거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해봤습니다. 이달의 민심 CBS KSOI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여론조사였고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배종천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달에 그럼 우리 또 네. 따끈따끈한 이달의 민심 들고 와주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군요. 저희가 중간에 혹시 스페셜로 돌릴 게 있을 때는 1, 2주 만에도 뵐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따지지 마시고요. 네. 배종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